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현안에서 좀 많이 부닥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자제해달라고 그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적 권리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공정경제 3법 놓고도 좀 갈라지고 있고 실제 그런 거예요? 이건 이준석 최고위원이 훨씬 잘 알겠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화를 정말로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화가 잘 안 받기도 하고 퉁명스럽기도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나 뭐 TK 지역의 보수적인 민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알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씹어먹기도 하고 좀 일부 이게 걸러가지고 전달을 한다 김종인 대표한테. 응대의 자세는 좋다. 그렇죠. 응대를 일단 해야 누군가는 그걸 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래요? 실제로 주호영 대표가 되게 이 대인관계 원만하신 분이고 실제로 많은 민원 사항들이 그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런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걸 듣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 신분도 아니고 그리고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당히 압도적인 표로 이제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 원내 전략은 확실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얘기 정리하게 되면은 여하튼 단정할 수 없지만은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는 뭐 갈등 관계는 아니지만은 여튼간에 당내에서 세력 균형 상황에 있어서는 서로 목표하는 세력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인데. 뭐 역할 분담인지 갈등인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우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을 때 안철수 대표하고는 왜 갈등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극중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랑 안철수 대표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 멘토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치권에?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좀 안 좋은 형태로 이제 그 결별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민의당과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갈려가지고 2016년 총선을 치를 때는 안철수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자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황제와도 같은 이런 모습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건 사실 인신공격성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앙금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실상 그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는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한 어떤 본인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기업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내세워 가지고 사실 돈 한 푼 안 벌어보고 이제 세금 한 푼 안 내본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서고 이런 어떤 경제 3법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과 호환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볼 때는 본인은 돈도 벌어보고 세금도 많이 내본 경험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당신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거에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약간 그런 식의 언급을 했을 때 완전 틀어졌거든요. 예를 들어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이런 건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안 대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뭐 멘토 관계에 대해서의 그 갈등들 뭐 오늘도 오늘인가 어젠가도 이제 김종인 대표 과거 이야기 하셨던데 그리고 또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지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이끌면서의 갈등 이것들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까먹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요. 바로 요 앞 대선 2017년 대선에 김종인 위원장이 막판에 안철수 대표 지지해가지고 뭐 무슨 역할도 맡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왜 그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았겠냐? 그때라고 해서 인간적인 사이가 좋아져서였겠느냐? 정치적인 그때 목표가 같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또 이 두 분이 뭐 안 대표의 정치적 경험이 김종인 위원장에 비해서 일천하지만은 그래도 정치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 갈등하다가 또 뭔가 목표가 같아지면은 2017년 대선처럼 또 손을 잡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두 사람 다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이랄까, 뭐 표변이랄까 그런 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럼 오늘 이 시각 현재는 어땠나? 오늘 오전에 어제는 그 이낙연 대표가 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 나가서 발언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출연했는데 여기 보면 얘기가 세요. 그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선 내가 평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내가 그 사람 잘하는데 그 사람한테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게 뭐
뭔가 앞에 수를 내다보이로 던진 얘기가 아니고 감정적 앙금이 너무 많은 근데 거예요. 이거는 뭐 통상적인 화법입니다. 이 김종인 화법이라는 걸 저희가 살펴보면요, 네. 단언적이거든요. 그래도 윤태곤 정치 모르는 사람 이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 왜 그런지 설명 잘 안 합니다. 네. 안철수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보통 점철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표현이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저는 국민의당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최근에 당명 개정을 하면서 좀 거리가 가까워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살펴보면은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호영 대표라든지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역할이 약간 다른 사람들이 좀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거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양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리하게 되면요. 정리가 아니고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전 의원은요. 지금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다는 이야기 좀 한번 덧붙여주고요. 제가 여기 한 마디만 덧붙이면요. 안철수 대표께서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안철수 대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생각하는 대선 주자 찾기의 일환으로서 안철수 대표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있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안 한 상태 또는 연대를 안 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독자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또 제3지대에서 야권표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 안철수 대표와 연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다를 겁니다. 좋습니다.